고기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소고기죠. 돼지와 닭에 비해서 소의 사육 비용이 비싸 가격이 고가인 경우가 많지만 소고기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가장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고 맛과 풍미는 어느 고기와도 비교할 수 없죠. 소고기는 비싼 만큼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식감과 맛을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세계적으로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우리들 한우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동물이었습니다.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지어온 우리 농경 문화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소는 가축으로서 의미보다는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대들보이자 농가자산 1호 등으로 인식되어 왔기에 과거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매우 사치스러운 일이었고 평생 소고기는 입에 대지도 못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소고기가 많이 대중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최고 등급의 한우는 기념일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 음식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비싼 만큼 가볍게 접할 음식은 아닌 것이죠. 특히 우리 한국의 소고기 사랑은 유별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소를 세밀하게 정육하여 한 마리의 소를 120여 가지의 부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머리부터 소꼬리까지 요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 간 등 내장도 음식 재료로 활용하기도 하죠. 미국은 소 부위를 약 22여 곳, 프랑스와 영국은 약 35여 곳으로 분류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소고기에 대하여 얼마나 진심이고 예민한 미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한우는 한국인만 선호해왔지만 최근 들어 한우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서구권에서는 한우와 같이 지방질이 많은 소고기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소고기 등급을 대표적으로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커터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최고급 등급인 프라임 등급의 소고기도 우리 한우의 원뿔뿔 등급의 소고기와 마블링 수준을 비교한다면 볼 필요도 없이 한우가 압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규, 고베 등 지방이 많은 소고기들이 서구권으로 확산되며 소지방 특유의 풍미를 즐기게 되자 지방 함량이 많은 소고기를 선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소고기 수입 개방에 따라 한우의 품질 개선의 노력으로 우수한 품종을 개량하였고 질 좋은 사료 배합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런 추세와 우리들의 노력으로 한국의 한우가 전 세계적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에서는 일본의 와규보다 한국의 한우가 세계 최고의 소고기라고 극찬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일간 USA 투데이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한우를 10대 여행 최고 관심사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미국산이랑 호주산 쇠고기보다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일본 와규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매우 매력적인 맛을 낸다고 호평하였는데요. 그 매력적인 맛에 비해서 일본의 고베나 와규처럼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의 높은 수요와 공급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한우와 고급 와규는 마블링이 많이 들어간 고기라서 겉모습만 보면 구별이 어렵다고 하지만 맛으로 따진다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우가 지방과 단백질의 함량의 조합이 완벽하기에 다른 여타의 소고기 중에서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고 극찬을 했고요.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독자들에게 반드시 한국을 방문해서 한우를 꼭 맛보라고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한우의 맛에 푹 빠져버린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창간된 더 비프 잡지사의 선임 기자 안드레이 제박이라는 분인데요. 더 비프 잡지사는 고기와 바비큐 등 육식 요리와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는 잡지로 독일에서만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제박 기자는 한우를 한번 맛보고는 그 매력의 한우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고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한우에 대해서 취재하게 된 계기가 유럽 전역에 퍼진 한국 문화의 인기와 자신의 잡지사와의 관련성을 꼽았습니다. 한국은 매우 트렌디한 나라다.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출판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한우는 우리 잡지가 지향하는 주제와 매우 닮아 있다. 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양평, 대구, 울산, 청도,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설렁탕, 불고기, 한우버거, 소고기 타르타르, 한우 오마카세 등 한우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즐겼습니다. 한국에서는 테이블 그릴로 고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한 입에 고기를 넣으면 육즙이 입안에 퍼지면서 인상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 정말 환상적인 맛이라고 연신 감탄하였는데요. 특히 한우 불고기의 맛을 두고 이 맛은 평생 기억할 것이라는 등 극찬을 이어나갔습니다. 전주시 풍성문화재단을 방문해 18세기 조선시대 한우 음식인 전립투와 조편포도 먹어보았다고 합니다.
전립투와 조편포는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가 집필한 정조지에 등장하는 요리로, 전립투는 조선시대 무관의 모자였던 전립을 고기를 굽는 솥으로 활용하여 오목한 부분에는 육수를 끓여 채소를 익히고 챙에는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전해지는 요리입니다. 조편포는 다진 고기에 소금 간을 하고 덩어리로 만들어 발효시켜 썰어 먹는 전통 음식입니다. 안드레이 제박 기자는 조선시대 군인의 모자에 고기를 굽거나 음식을 발효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 한옥과 우리를 맞이해온 요리 복원가들의 전통 의상을 포함해 한국의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웠고 흥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우 농가와 서울 성동구의 마장동 시장도 방문하였는데요. 그는 한우 농장주는 지난 몇 년 동안 한우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지 설명했고 어떤 사료를 먹이는지도 보여줬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소는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한 마리의 소가 9.9제곱미터 공간에서 살고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도 이런 크기의 공간에서 지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를 위한 선풍기가 설치돼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농장주들이 소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장동을 방문한 후에는 한우의 마블링은 정말 대단하다며 이 마블링들이 한우를 매우 연하게 하고 육즙을 풍부하게 만든다고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한우의 맛은 120개 이상이며 어떤 부위를 먹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다르다. 부위 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 놀랍다며 그렇게 많은 부위 수가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한국인들의 한우 사랑에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물었습니다. 안드레이 제박 기자는 곧바로 가위라고 대답했는데요. 한국에서는 고기를 굽는 동안 가위로 자르는데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찾기 힘든 모습이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왜 가위로 고기를 자르는지 이해된다. 취재를 다니면서 보거나 먹어본 고기들은 모두 굽는 과정에서 가위로 잘렸다. 한국식 바비큐를 할 때 가위는 꼭 있어야 하는 도구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안드레이 제박 기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음식 취재를 하면서 음식점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는 처음에는 조지아 음식 레스토랑, 그 다음에는 아마존 음식 레스토랑을 독일에서 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취재로 생각이 바뀌었다며 식탁에서 구워 먹는 한우 전문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독일인들은 바비큐를 매우 좋아하는데 식탁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다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한류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은 물론이고 방위산업, 음식문화까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브랜드화되어 세계인들은 K만 들어가게 된다면 무한한 신뢰를 보내기도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한국은 소를 120개 부위로 나누어 먹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소고기 요리를 가장 잘해 먹는 민족입니다. 한우와 한우 셰프들이 세계적으로 진출하여 한우를 널리 알리고 한우가 고베와 와규를 넘어서는 우리 인류의 대표 소고기 브랜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사를 꼬집어보는 시사꼬집.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